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창업 초보 셀러를 위한 더바인 TV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어떠한 채널이 되었든지 간에 온라인 공간에 이렇게 올려서 판매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칫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찰이나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벌금 등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전환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은 2018년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기용품이나 안전용품, 예를 들어 어린이용품이나 물놀이용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정을 받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신체에 닿는 이 모든 제품들, 특히 옷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되면서 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아주 이 소규모 의류 제조업자들이라든지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반발이 심해서 결국 이 전환법은 1년 정도 유예가 되고 그 이후에는 좀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또한 KC 인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KC 인정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과 같은 이런 법정 강제 인정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서 한 파트 한 파트에 대해서 그 각각의 인정 마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국가 인정 통합 마크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인정 제도입니다. 이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꼭 인정을 받고 판매를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물론 이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꼼꼼하게 수입하기 전에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전기 인정이라든지 전파 인정 부분에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벌금형을 받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 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린이 용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을 건데,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 판매하시거나 판매 중이신 분들은 한번 제품 포장에 이 KC 인정 마크가 있는지 또 인정은 받았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특별히 식약처에서는 이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또 식품에는 단순히 우리가 식품뿐 아니라 음식을 담는 용기라든지 또 우리 입에 닿는 모든 식기류도 이 관리 대상입니다. 특별히 이 수입하시는 분들은 이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이렇게 명심하시고 수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요. 시청이나 아마 구청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식품 중에 이 건강식품들이 있어요. 건강식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정이나 이런 가게에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온라인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인터넷을 판매할 경우에는 즉석 판매 가공업을 규정에 맞게 갖추어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공식품을 벌크로 구입을 해서 소분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또한 이 소분 판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분 판매업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시고 이렇게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또 요즘은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많은 인터넷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애견 애묘 관련해서 수제 간식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스타라든지 SNS에서 수제 간식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시는데 이 그냥 판매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단미 사료 제조업이라는 것을 신고하고 판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처분을 받으신 분들도 주변에 본 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이 미용 비누가 공산품이었다면 한 2년 전부터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식약처에서 화장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규정에 맞게 제조업 허가나 표기 사항을 넣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적 재산권에는 특허와 관련된 발명, 상표, 이 디자인 등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항목인데요. 다른 것보다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사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이나 또 합의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상세 페이지에 올렸던 그런 상세 페이지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중하게 연락을 드려서 해당 사진을 이제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료 수집을 해놓고 바로 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여러 번 보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벌금이나 이렇게 합의금을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정말 제품을 올리기 전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저도 할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홍보할 때 과대 광고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의약 외품들이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들에 대해서는 과대 광고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똑같은 제품을 두고 이게 공산품인지 혹은 의약 외품인지 의료 기기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특성에 맞게 판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나 이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또 문제가 없는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벌금이라든지 이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온라인에서 대박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